지금 보시는 사진은 40년 전 오늘 1980년 5월 16일 광주의 모습입니다.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은 민족민주화 성회를 열고 군부의 계엄령 해제 그리고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시위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여기에 반발하는 시민들을 폭력으로 총과 칼로 진압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여기에 저항하면서 시작이 됐죠. 40년이 지난 오늘의 광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그곳 민주광장의 하루를 지켜봤을 텐데요.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 네, 저는 옛 전남도청 앞에 있는 5.18 민주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5.18 기념 행사인 전야제는 취소됐습니다. 광장엔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 재단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시민들은 이곳 금남로 일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5월 정신 계승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도 눈에 띕니다. 큰 행사는 모두 취소됐지만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상무관 앞엔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이들을 풍자한 그림이 깔렸고 한 시민단체는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시민들이 인형탈을 쓰고 금남로 일대를 행진하는 모습도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5월 그날 후라는 주제로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쯤 행진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함께 동행하면서 5.18 희생자 가족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소식은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란 옷을 입은 택시기사, 하얀 면사포를 걸친 신부, 검은 모자를 쓴 중학생까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이틀 앞둔 오늘 옛 전남도청 앞에 39개의 커다란 탈이 등장했습니다. 4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5.18 희생자 유가족과 학생, 시민단체 자원봉사자들이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함께했습니다. 윤삼래 할머니는 40년 전 세 자녀를 남겨두고 계엄군에게 목숨을 잃은 남편의 인형탈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다시 살아와서 같이 있는 기분으로 막 지금도 같이 걸어가는 기분이네요. 같이 손잡고 가는 그. 광주 지역 학생들도 큰 힘이 됐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죽은 것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잘 민주주의 국가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라도. 인형탈들은 희생자들의 주검에 안치됐던 상무관을 출발해 항쟁의 중심지 금남로를 걸었습니다. 희생자들과 함께 행진한 시민들은 이곳 5.18 민주광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5.18 당시 거리로 나왔던 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줬던 주먹밥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5.18 민주항쟁 때 있었던 그때 주먹밥을 나눠줬을 때도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뭐 그랬던 것들이 이 행사로도 좀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행사 규모는 줄었지만 5.18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뜨거웠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예, 이상엽 기자. 며칠 전에도 5.18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었는데 오늘은 없었습니까? 네, 초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집회를 열기로 했었습니다. 오늘은 200명, 내일은 1000명이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보수단체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며 지난 8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어제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장소가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비춰보면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보수단체 집회가 취소되면서 걱정했던 충돌도 없었습니다. 이들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던 민주노총은 대신 5.18 민주묘지에서 합동참배를 진행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서울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기념 행사를 열기 어렵게 되자 차를 타고 시위하는 드라이브스루로 열렸는데요. 차를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또 구호도 외치는 특별한 시위의 모습. 이희령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서울 여의대로에 차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차 앞엔 태극기 깃발을 꽂고 5월 정신을 계승하자는 손피켓도 붙입니다. 모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드라이브스루 시위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함께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변에 알리기 위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제 뒤로 시위에 참여할 준비를 마친 차들이 이렇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차에 타서 한번 시위 행렬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87학번 신상수 씨는 스스로를 5.18과 함께 자란 5월 세대라고 소개합니다. 성인이 돼가면서 이 5월 민주항쟁의 아픔을 끌어안고 투쟁해온 그런 역사들을 갖고 있는 저희 5월 세대이기 때문에 40주년이 각별했고,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광주를 직접 찾지 못한 아쉬움을 이번 시위로 달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마침 그런 속에서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시위를 기획했다고 하니 아주 기쁜 마음으로. 라디오 방송으로는 5월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구호를 외치고 경적도 울립니다. 오늘 차를 끌고 나온 시민들 마음은 하나입니다.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발포자가 드러나야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잘못된 역사가 없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서울 여의도에서 출발한 드라이브 스루 시위 행렬은 강변북로, 신촌 등을 거쳐 전두환 씨 자택이 있는 연희동에서 마무리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온라인 추모관도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직접 만나기 힘든 시민들이 온라인 추모관에서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40년) 전 군부가 쏜 총은 그 총에 맞고 숨진 사람, 총에 맞고도 살아가는 사람.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정도는 다를 수 있어도 어떻게든 모두의 인생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40년 전 군부가 이들을 향해 겨눴던 그 총구는 이제 거둬졌을지 오픈마이크에서 그날 그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20살 수자의 꿈은 미용실 원장. 그날도 미용실에 가고 있었습니다. 딱 나온 뒤 바로 맞아본 거야. 그때 총을. 배 복부 총을 맞아본 건데. 총에 맞아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필사적으로 도망갔습니다. 심장이 죽어버리니까 이놈을 밀고 도망을 가는데 갈 수가 없어. 얼마나 다리가 멍하고 손바닥 다 껍데기 벗겨져.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땐 한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눈 떠서 보니 배창지가 방아트가 있더라고. 한시간 나무처럼 새파래. 하악 독으로. 아마 도달 지난 게 그것이 붉은수로 올라오니까 이제 집어넣고 이쓰고 싶어. 재활 끝에 걸을 수는 있게 됐지만 오래 서 있을 수 없어 꿈은 접었습니다. 미장원인데 이제 미장원은 못 오고 서서 한 게 주방 설거지 같은 거 하다가. 대신 그날 이후 다른 꿈에 시달립니다. 지금도 꿈에 쫓긴 꿈 꾼다니까. 수면제 먹고 자도 쫓긴 꿈 꾼다니까. 푹 자기가 무서워. 국가가 무서워 숨어 산 지난 40년. 몸은 다 망가졌습니다. 뭐 행위는 해코 잘까봐 숨어서 살다시피 하고. 여기도 사수됐어. 안 한 데가 없어. 40년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날이 없었다면 곱씹는 잔인한 세월이었습니다. 언제 안 돼갖고 이렇게 한스럽게는 안 살았겠지. 내 삶을 바닥을 만들어놨다고 봐야 돼. 5.18이. 그저 남편에게 저녁 먹으라고 말하던 5남매 엄마의 삶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방에서 맞은 거예요. 그 방에서. 앞에 있고 뒷사람 서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어른이 하니까 그냥 저기서 높은 데서 보고 딱 보고 조정해갖고 싸운 거죠. 총알에서 퍼진 파편 수십 개는 영원히 빼내지 못했고 다시는 오른팔로 5남매를 안아줄 수 없었습니다. 빼버려야지 손가락을 넣으니까 뼈가 다 깨져버렸더라고요. 작살나버렸어요. 병상에 누워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아픈 어깨를 어루만지는 건 잊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해. 이렇지 않았더라면 어떨 때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눈물이 고이기도 하고 그랬다만 해요. 오빠가 도청에 가보겠다고 나간 이후 12살 문희는 엄마 없는 시간에도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오빠가 머리에 총 2발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되자 엄마는 식당을 접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눈 감기 전까지 아들 죽음을 밝히는 자리라면 어디든 앞장섰습니다. 전두환이나 누가 내려온다 하면 2, 3일 전에 딱 엄마를 어디로 데리고 가버려요. 미리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먼저 저는 그때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절은 가장 싫은 날이 됐고 명절이면 아침에 우시고 그러면 또 망월동 가셨다가 또 거기서도 우시고 그런 삶이 계속 연속이 되다 보니까 옆에서 보는 저도 힘들더라고요. 슬픔과 외로움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오빠가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 자체에서 즐거움이 훨씬 더 많았겠다. 슬픔보다는, 외로움보다는, 아픔보다는. 40년 전 국가가 당긴 방아쇠는 오늘까지도 거두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5월달이면 안 아픈 통증도 와. 그 달을 좀 없애줬으면 쓰겠어. 이 머시기에서는. 안 그러면 18일이라도 없애버든가. 무서워서 싫어. 이렇게 만든 사람은 밤에 좀 밥 먹고 따뜻하게 잘 하고 있잖아. 우리 가슴에 있는 코름 좀 터쳐줬으면. JTBC 한민용입니다. 보신 것처럼 총에 맞은 피해자들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총알에서 퍼진 이런 파편들을 몸에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을 수십 년 동안 치료하며 그 기록을 지켜가고 있는 외과 의사가 있는데요. 빼내지 못한 총알 말고도 피해자들을 아프게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서준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척추에 총상을 입은 한 피해자 이모 씨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파편들이 하얀 점으로 보입니다. 이 씨의 나이 19이었습니다. 이 총상으로 하지마비가 왔고 이후 두 발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광주 시민 사진에도 골반과 옆구리에 박힌 수십 개의 파편이 눈에 띕니다. 찰떡이 떨어져가지고 퍼져버려요.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제 몸에 지니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씨도 피해자였습니다. 의대생이던 1980년 5월 18일 금남로를 걷던 중 계엄군에 붙잡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무조건 시민들 그 옆에 보이는 사람들 전부 다 차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췌장이 파열될 정도로 폭행당했고 수술 끝에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이후 개원한 이 씨는 30년째 수십 명의 총상 피해자를 치료해왔습니다. 의료 기록을 보관하는 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일각에서 여전히 주장하는 시민군의 5인 사격설에 대해선 완전한 가짜 뉴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자들도 전부 다 칼빈 M16인데 칼빈으로 이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시민군들이 쏜 것처럼 이렇게. 이 원장은 빼내지 못한 몸속 총알보다 피해자들을 더 괴롭히는 것은 5.18과 관련된 가짜 뉴스라는 말도 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오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유를 막론하고 과거 당 소속 의원들이 5.18을 폄훼하고 모욕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5.18 망언을 사과했지만 여전히 그 망언을 했던 사람들은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미래통합당에 그리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남아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5.18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처리해 5.18 관련 단체의 예산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18 공청회에서 망언이 쏟아졌지만 통합당은 대처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뒤늦게 주 원내대표가 사과에 나선 겁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의원의 경우 통합당에서 퇴출, 제명됐지만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한국당에서 최고위원까지 지낸 뒤 현재도 활동 중입니다. 김진태 의원 역시 통합당 공천을 받아 지난 총선에 정상적으로 출마했습니다. 김순례 의원도 한국당으로 적을 옮겨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내일 뉴스룸 예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뉴스룸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광주 현지와 상암 스튜디오에서 이원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 설치된 스튜디오를 보고 계신데요. 이번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은 처음으로 이곳 민주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내일 저녁 6시 50분 서복현, 안나경 앵커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기밀 해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건은 당시 28살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듬해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싶어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박 전 대통령 출마를 원했던 사실도 담겨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2월 전두환 씨가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지 2달 뒤 작성된 문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고인이 된 아버지의 고향에서 출마하길 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암살당한 대통령의 딸에게 야망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문건이 작성되고 1년 뒤인 1981년 3월 25일에 치러졌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문건에는 전두환 씨가 이를 원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군인으로 복무할 때 박 전 대통령 가족과 친해진 전두환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다음 과정을 밟으라고 재촉했다는 겁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박 전 대통령의 출마를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가 선거 이슈로 떠오르면 총선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발간한 자서전에서 정치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는 제안을 종종 받았지만 단호히 거절했다며 당시 스스로 정계 입문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